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요즘 또 얘기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밸류업 주식 아닙니까? 밸류업 주식. 금융지주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야, 이것도 항상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월 22일 기준으로 밸류업 주식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업사이드까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밸류업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정의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밸류업이란 건 현재 있는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걸 밸류업이라고 하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퍼주가 밸류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고퍼주가 다 밸류업 주식들이에요. 아하. 그렇죠? 스스로 밸류업을 해 나가는 해죠. 기업들. 정말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많이 버는 돈을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하는 게 밸류업인 거예요. 네. 없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싼 기업이 하는 게 밸류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다만 우리나라는 특수성 일본하고 워낙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많이 눌려있는 것들이 많으니 이거는 좀 제자리를 찾아와야 되겠느냐라가 1차 밸류업인 거예요. 근데 2차 밸류업, 제대로 된 밸류업은 현재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번 돈을 가지고 대주주 또는 일반 주주들까지도 같이 이 돈 번 거에 대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걸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퍼주 이렇게 해서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정한 밸류업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밸류업을 지원해주는 주체는 정부지만 실제 밸류업을 행동하는 건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것, 또 하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두 가지 다 공통점들이 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대주주 입장에서 그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때 본인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겠죠. 불리하면 알게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 법이 바뀌든 뭐 문화가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그렇죠. 안 하는 기업은 안 한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주가가 좋아지잖아요. 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네. 대주주가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칼자루는 그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앞으로도 그래요. 뭐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일반 소액주주들이 하는 게 아닌 거니까 네.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요구하고 결정. 욕이 아니라 요구. 요구, 그죠? 니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죠? 나쁜 녀석 이게 아니고요. 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일단 상속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 때문에. 예. 상속 이슈가 있으니 세금을 거의 50%, 60%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 올리는 걸 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야 주가 오르는 걸 반긴다. 1번. 그렇죠?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지배구조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 주요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M&A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해요. 어떻게? 그렇죠. 다른 회사 자사주 바꿔주는 거죠. 백기사처럼. 그럼 서로 이제 의결권 서로 행사해 의결권 줄 행사해 주니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매입 소각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상법으로 만들어줘야죠. 포이즌 필부터 시작해서. 안 하고서 하라는 건 그 기업을 외국 기업에 넘기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매국노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넘겨요, 그걸?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움직이려면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배당도 그래요. 네네. 받으면 뭐해? 세금이 50%인 걸.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올라요. 그렇죠. 안 받으면 거지. 그래서 분리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가지 않고 이거라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우리가 의료보험에도 괜찮다. 그러면 줄 수 있죠. 웬 대주주들도 배당을 받아야 이게 나중에 상속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번은 배당이 먼저 시작될 것 같아요. 배당 먼저 늘어나고 그 상법 개정 이후에 일단 이런 것까지 찬찬히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 싼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버는데 이 벌어서 주주를 생각해서 주가를 올려도 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속 관련된 세금, 배당 관련된 세금, 그리고 약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당근도 같이 줘야 된다. 최근에 이제 당근 안 채찍도 주면 안 같이. 해요. 이건 역지사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정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사 구는 사람들 국민정서가 뭐 중요해요? 내 경영권 뺏기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죠? 잘 아는 이제 CEO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그냥 밸류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근데 배당 관련된 세금을 깎아준대? 그러면 그때 나도 좀 배당 그럼요. 늘려야겠네. 달려요. 가져가.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럼요. 있고. 예. 그래서 배당은 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늘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세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굳이 줄 필요는 없다. 그죠?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보여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만 이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좀 있어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여야가 합심해서 법을 개정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이제 혹시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이 만약에 의회를 장악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잖아요.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밸류업에 대한 게 생각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있죠. 아무래도. 개정이 되면 좋은데 그건 우리의 바람인 거지. 실제 의회에 있는 분들이 하실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의지에 달렸겠죠.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뭐 한 7, 8월쯤에 공개하고 가을에 예산안을 낼 때 같이 내서 연내에 처리하게 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내내 연말까지 계속 이슈가 될 이게 겁니다. 왜 이제 민감한 이슈가 되냐면 주주가 이제 여야를 떠나서 주주 밸류업에 대한 공감대가 없진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우려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도 이제 자꾸 빈부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돈을 써야 될 곳이 많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 곳이 많은데 저렇게 세수를 줄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대안 가지고 사실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든 야든 뭐 중지를 잘 모아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게 법 개정이 돼서 당근이 주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 사실상 이번 총선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가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혹시나 여야가 협심을 해서 그래 이게 주주 밸류죠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라고 이제 저희들 바램처럼 잘 합의를 해서 하신다라면 저는 지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AI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주 밸류업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올 1월 달에도 AI 관련 좀 좋았지만 지수 안 올렸죠. 밸류업 때문에 2,7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동차가 올랐고 은행이 올랐고 보험이 올랐고 지수가 조정이 와도 밸류업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수를 좌우하는 건 밸류. 맞아요. 또 하나 그 시총 비중이 가장 큰 건 삼성전자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도 물론 이것도 이제 거의 젠슨 황의 한마디. HBM3 삼성 거 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이거 증명하고 있다 뭐라 해야 됩니까? 테스트 중이다인데 기대가 된다. 결국 그 한마디로 이제 빵 뜨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거는 시간은 한 최소한 4월 말이나 5월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또 기대감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한 500만 명 이상 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한테는 이런 요구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증명해주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다. 좀 많이 답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젠생항의 뉘앙스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흐른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기대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것도 테스트 중이다라는 것과 테스트 중인데 기대한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모르겠다죠.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넘겨짚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라는 저는 의미로 들렸어요. 그래서 오른 게 나쁘지 않아 보였고 또 뿐만이 아니라 본 업황이 돌았죠. 낸드 쪽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바닥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삼성전자가 정말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전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했어요, 진짜. 음. 보세요, 저는 일부러 우리 집에서 삼성 것만 쓰는 건 저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저희 집 다 애플인데요. 저는 오로지 이거 써요. 아, 모든 것도. 집이 애플이라고? 집에 있는 분들이 네. 애플을 많이 써요. 애플 제품. 저는 아니에요. 왜? 저 정말 삼성 사랑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잘 됐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실망이었잖아요, 확실히. 음. 안타까웠죠, 그죠?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내가 아는 저 세상의 최고인 기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뭔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젠슨왕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HBM3E 기준으로 예. 뭐 수율도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제 퀄 받는 게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수율이 있는데 나온다고 해서 대단히 나오진 않겠죠,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60-70% 나오나요, 수율이? 네, 그렇게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아마 삼성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율에도 워낙 비싸게 받아 먹으니까 사실 이득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서 저는 그래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저는 앞에 숫자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예. HBM3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레거시 D램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뭐 레거시 하루에 긍정적으로 보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주가가 하루에 뭐 15%씩 맞아요. 뛰고 막 이렇게 네. 난리인데 글쎄요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 레거시 쪽, 레거시가 여러분들 옛날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용 반도체들. 예, D램 이게 좋아지면 삼성도 같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 주가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인즉슨 지난해 있었던 그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AI가 좋아지면 범용도 같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젠슨 황의 그 발언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뭐 수율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를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아이고. 상상도 하기 힘든. 예, 그렇죠. 그러나 삼성이란 기업이 기술력도 훌륭한 기업이고 그래서 시간이 문제죠. 결국은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린 사람의 고통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다른 AI 관련 기업 사면 더 수익률이 이게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서 되게 힘들었죠. 아마 그래서 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하이닉스를 들고 계셨던 분과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계셨던 분들은 지금 하늘과 땅 차이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러니 이게 마냥 잘할 거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점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른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허. 그 이전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증명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다라는 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그래서 생각도 조금씩은 이제 예, 바뀌고 있는 지금은 제가 거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그 뭐 급등했던 날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데 예. 반대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을 실현하거나 차익 실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순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지겨우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지겨워서 그래도 그 정도 가면 본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게 저도 한 2, 3년 물렸는데 본전 오면 다 팔잖아요. 그죠? 지겨워서 딴 거 하려고. 아마 그러셔서 더 좋은 것 대안을 찾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역시 올라오다 보니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 회복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쉽다죠. 그렇죠? 전자가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했다라는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문 나오면 네. 전자를 보기가 너무 헷갈린 게 내가 앞으로 몇 년에 1등 하겠다.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고 하세요. 보여주고 1등이 되든가 말든가 우리가 판단할 테니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 맨날 서울대 갈 건데 못 갔잖아요. 그 의미 없다고요. 그냥 제대로 엔비디아에 콜 통과한 것만 보여줘도 돼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화나요 진짜로. 화를 내셨습니다. 예, 화를 냈어요. 네.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어요. 그죠? 뭘 맨날 1등 한대.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주총장에서 많은 그럼요. 주주분들이 또 뭘 이야기를 1등 한대. 하셨더라고요. 1등 하지 말고 성적표 그냥 들이미세요. 그럼 돼요. 밀지도 않고 1등 할 건데 그런 허화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네.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그때 또 달라지더라고요. 기존에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HBM 관련주들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슬슬 들리는 얘기가 그러면 삼성전자 HBM의 관련주들 맞아요. 혹은 예. 최근에도 전공정 장비주들이 또 한번 맞아요. 장대 양봉을 예, 보여주기도 예, 했었고 그러다 쫙 밀렸죠. 근데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간 좀 파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생각을 개인 해봐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소부장을 투자하는 게 유리한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음. 너무 극한이지 않나요? 약간 선수들의 예, 영역이죠. 저는 너무 어려워서 예. 참고로 저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오. 잘 안 하고요. 해서도 워낙 이거는 탐방을 뭐 수백 번씩 다닌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당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잘못하면 조금 약간 그 우리가 뒷북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뭐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초보분들이라면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삼성전자 정말 소부장이 많이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그게 긍정적인 분위기라면 그냥 저는 삼성전자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한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나중에 이익이 차이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대형주가 그쵸.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익률이 뒤졌던 적이 역사적으로도 없어요. 앞서도 제가 잘못 여러 가지 드렸지만 조선주 움직일 때도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올랐고요. 우리가 아는 중국 소비주 할 때도 대형주가 20배씩 이상 오르고 오리온이 100배 올랐으면 중소형주 안 봐도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템버거 다 대형주에 다 나온다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예, 달려갈 맞습니다. 때는 예. 더더욱이. 예. 그래서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어떤 이제 베타 값이 더 크죠. 예. 기대 수익이 더 크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수들의 영역. 아우 너무 힘들어요. 예. 탐방 자료들도 열심히. 저도 봐야 많이 되고. 가보고 저도 탐방 많이 고 다녔는데 저도 그 중에서는 우리로 보내면 그제 일선 애들이 있다라면 네. 저는 후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예. 저도 설거지용으로 많이 당하지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힘들었어요, 되게. 예. 그래서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정도면 초보자분들은 극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도 뭔가 갔다 오면은 그죠? 한 10% 변동성이 올랐어야 크고. 되는데 예, 너무 그런 변동성을 즐기실 필요 없어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많을 텐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 그래도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올해 내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졌었지만 지나 보면은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길게 들고 있어요. 다 갔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네.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방산도 그쵸? 한번 좀 조정이 오는가 싶다가 또 조정파 계속 또 가요. 가고. 그러면 그거 들고 있는 만큼 수익률 못 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처럼 깊이만 잘 알면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뭐 화장품도 그렇고 그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그렇고 잘 나가도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언제 또 피크아웃 아니야? 막 이런 또 고민들. 여의도에서 피크아웃 나올 때 맞은 거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시겠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논란이 있으면 피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항상 진짜 피크는 언제 왔던 것 같냐면 모두 다 된다라고 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모두가 좋다고 예. 할 때 그때가 보이지 않는 이젠 이게 피크고. 대세인가 봐. 예, 그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피크 얘기했을 때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산업이 발전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AI가 또 변압기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겠습니까? 이랬던 것처럼 딱 그걸 단정지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나씩 또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압기 얘기할 때 전 AI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22년 가을쯤에. 예, 9월에. 방산도 지금도 역시 킵고잉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홀딩. 예. 종목마다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아실 거요. 얼마 전에 아마 제가 뭐 방산 추천하고 변압기 추천했는데 이게 뭐 주가가 빠져서 뭐 그랬다. 그래서 이건 근데 저를 하루 비난-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요. 좀 뭐 저를 비난하는 분도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신고가인데 왜 비난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선엽 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벌써 이제 수년, 아이 그럼요. 수년이 그럼요. 됐고 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또 그 수년간 중에 또 하루일 예. 테니까요. 그래서 월간 이선엽을 그래서 매월 들으셔야 됩니다. 예. 추적 관찰하시고. 아이디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분명한 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주가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산업 초기에 이게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 이거 우리 방송 보시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저의 그래도 필요성이 아니었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선엽 이사님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는 또 이렇게 간편하게 듣는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UA도 많이 계시지만
내 돈 들여서 중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이왕 이것도 여행이잖아요. 네네. 여행 가면 다 일본 가세요. 아. 그렇죠? 일단 중국을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서 싫어 이런 거고 미국 간다라는 건 여행도 되게 힘들어요. 이상하리만큼 유럽은 그래도 가시는데 미국 가는 데도 큰맘 먹고 가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탐방으로 가는 사람 또 없어요. 회사에서 보내주면 가겠지만 그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는 거건 정말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CES도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자, 주식에 대한 감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가면 돼지발에 진주가 돼요. 왜 그런 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쪽에 조회가 깊고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 보내면 다른 걸 보고 와요. 근데 매일 이상한 것만 보고 오니까 별거 없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젠슨왕도 그렇잖아요. 진짜 뭘 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그죠? 별거 없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같은 걸 다른 들어도 거예요. 예.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보내주면서 아이디어를 먹게 해야죠. 아무나 보내주면 안 돼요. 해서 월간 이선엽이 이렇게 좋은 시간이라는 저는 거. 왜 돈 안 보내줄까요? 돈 왜 항상 전 근데 제 돈으로 지금까지 그 갈까요? 말씀하신 거죠? 회사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그 말씀을 괜찮아요. 여기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24년 3월호 네. 월간 이선엽 예. 함께 했고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